모델링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시간에는 몇 가지 용어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전 360은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 세 가지 유형의 모델링을 제공하는 유일한 프로그램입니다. 디자인 공간에 있는 맨 첫 번째 탭, 솔리드 탭 보이시죠? 솔리드 모델링이 퓨전 360이 제공하는 그 첫 번째 모델링 유형입니다. 솔리드란 속이 꽉 찬 객체를 말합니다. 그 옆에 곡면 탭으로 가볼까요? 이것이 모델링의 두 번째 유형, 곡면 모델링입니다. 영문 명칭인 서피스 모델링을 그대로 사용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두 가지 용어를 모두 기억하면 좋겠죠? 모델링에서 말하는 곡면, 서피스란 끝도 없이 얇은 표면을 말합니다. 속이 꽉 채워진 솔리드와는 확실히 다르게 물체의 외부 표면만을 구성합니다. 그럼 세 번째 유형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T-스플라인 모델링입니다. T-스플라인 툴은 어디에 있을까요? 솔리드 탭과 곡면 탭 어디에 살펴봐도 T-스플라인이라는 용어는 보이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 보라색 아이콘을 눌러야지만 T-스플라인 모델링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아이콘의 명칭을 보니까 T-스플라인이 아니네요. 영문 버전에서는 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버전에서는 보라색 아이콘 자체는 양식 작성으로 되어 있고 클릭하고 들어가면 자유형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퓨전 360의 한글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색한 용어들이 종종 보이는데요. 특히 이 폼 T-스플라인에 있어서는 이를 가리키는 용어가 좀 많아 보입니다. 또한 종종 퓨전 360의 T-스플라인을 스컬프팅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예전 한때 퓨전 360 UI에서 T-스플라인 환경이 스컬프팅 환경이라고 명명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컬프팅이라는 용어는 T-스플라인이 제공하는 모델링 유형을 나타내는 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폼이라는 용어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T-스플라인을 일컫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 같은데요. 자, 강의를 위해서는 용어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도대체 폼은 무엇이고 T-스플라인은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콘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으면 보여지는 도움말에도 간단 명료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유형 모델링은 정점, 모서리 및 면을 밀고 당기는 방법을 통해 작성하는 모델링 방식을 말하고 이를 일반적으로 T-스플라인 모델링이라고 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방금 소개한 세 번째 모델링 유형을 T-스플라인 모델링 또는 폼 모델링이라고 하고 퓨전 360에서 T-스플라인 모델링을 하기 위한 환경과 기능을 폼 환경, 폼 기능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T-스플라인 객체의 구조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T-스플라인 모델링이란 정점과 모서리, 면을 밀고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작성하고 편집하는 모델링이라고 정의해 있었죠.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T-스플라인 객체는 점, 모서리, 면으로 본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솔리드나 곡면 객체들도 똑같이 이런 구성 요소들이 존재하지만 T-스플라인의 요소들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솔리드나 곡면에서의 점과 모서리는 단지 형상의 시작과 끝 지점, 면은 객체의 분할된 영역을 뜻하는 반면 T-스플라인의 정점, 모서리, 면은 형상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존재하며 이것들을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서리 요소들이 많죠. 그에 따른 정점과 면들도 같은 형상을 갖는 솔리드 객체보다도 많습니다. 이 모서리들에 연결된 선은 T-스플라인 형상의 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결에 따라 형상이 달라지겠죠? 결이 많을수록 우리는 좀 더 디테일한 모양까지도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 만들고자 하는 형상에 따라 적절한 결의 개수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쉬운 설명을 위해 결이라는 표현을 종종 쓰게 될 것 같으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는 모델링 실습을 통해 차차 알아갈 것이니 지금은 이쯤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폼 아이콘을 찾아볼까요? 보라색 아이콘이라고 했던 것 기억하시죠?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퓨전 360의 세 가지 모델링 중 솔리드와 곡면은 이렇게 디자인 탭에 존재를 하는데요. 폼은
탭이 아닌 솔리드 탭을 구성하는 아이콘으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 마치 스케치 환경으로 들어간 것처럼 하나의 독립적인 모델링 환경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퓨전 360 모드가 히스토리가 꺼져 있는 상태라면 T스플라인 모델링을 하기 위한 폼 기능은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하나의 탭으로 존재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강의의 한 파트로 구성하여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 강의의 대부분은 히스토리 온 모드에서 폼 기능을 극대화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일단 폼 환경으로 들어가서 아무 폼 객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기에 생성된 본체를 확인해 보니 보라색 아이콘으로 T스플라인 객체가 생성된 것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종료를 하고 폼 환경을 빠져나가 볼까요? 검색기를 보니 폼 환경에서는 보라색 아이콘이었던 것이 종료와 동시에 하얀색 아이콘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T스플라인 객체가 자동으로 솔리드로 변환된 것이죠. 이렇게 퓨전 360은 폼 기능을 솔리드 탭 안에 종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폼 작업 자체를 하나의 피처로 히스토리에 반영합니다. 잠시 옆 탭을 들러볼까요? 곡면 탭이죠. 여기에도 폼 기능 아이콘이 있습니다. 솔리드 탭의 폼과 곡면 탭의 폼은 동일합니다. 각 탭의 도구들을 이용하여 솔리드 객체 또는 곡면 객체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폼 기능은 각 탭 안에서 솔리드 모델링 도구, 곡면 모델링 도구로 사용되어 솔리드 객체도 만들 수 있고 곡면 객체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꽉 찬 상태의 T스플라인 객체로 폼 환경을 종료하면 솔리드 객체가 되고, 어느 한 곳이라도 뚫린 T스플라인 객체로 폼 환경을 종료하면 곡면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참고로 퓨전 360은 솔리드 아이콘들은 하늘색, 곡면 아이콘들은 주황색, 그리고 T스플라인 아이콘들은 보라색으로 구분지어 색상만으로도 내가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기능들이 어떤 유형의 모델링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검색기에 나타나는 본체의 아이콘의 경우 솔리드는 흰색 원통 모양, 곡면은 주황색 열린 원통, T스플라인은 보라색 원통 모양이고요. 메쉬는 노란색 원통, 구성 요소의 경우는 흰색 박스 모양 아이콘이라는 것도 구분할 줄 아셔야겠죠. 검색기와 타임라인을 확인하면서 계획한 대로 맞는 유형의 기능과 객체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퓨전 360은 히스토리가 꺼져 있는 상태일 때 스케치 기능과 같은 방식으로 폼 기능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에 관련하여 이해가 쉽도록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스케치 기능과 비교하여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T스플라인 모델링을 위해 폼 도구 아이콘을 눌러 독립적인 폼 환경으로 진입할 수 있으며 종료를 눌러야 환경을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폼 환경 내에서 작업하는 모든 작업은 히스토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 번의 폼 작업은 하나의 피처로 타임라인에 기록되며 수정을 위해 피처 수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폼 아이콘은 솔리드 탭과 곡면 탭에도 똑같이 존재하여 각 모델링 작업 시 접근성을 최대화하고 있습니다.